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사학번 약학부에 재학 중인 권효정입니다. 저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질문에 항상 약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듯 말을 했습니다. 약사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처음이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급 반장도 도맡아 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 동아리를 함께 꾸려나가기도 하고 혼자나마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교과 도우미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 손을 들어 자원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해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활용해서 약학대학에 가겠다는 좀 더 구체적인 1단계의 목표가 생겼고 이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3년간 생기부를 꾸렸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1학년 1학기 갓 고딩이 된 저는 저의 진로 로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도 있는 주제를 탐구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해본 것이죠. 3년치의 교육과정을 미리 살펴본 후 고교합정제를 통해 제가 선택하고픈 과목을 정하고 그 과목에서 배우게 될 내용도 미리 훑어보며 이를 진로랑 어떻게 엮을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과 탐구 주제 간의 관련성도 중요하고 각 과목별로 탐구한 내용이 유기적으로 흘러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연결고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약사가 하는 일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 시작해서 약사의 신약 개발 과정, 더 나아가서 약물의 흡수 기전, 약물 반응 속도 방정식,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약물 흡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짜임새 있는 생기부를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서 교과 시간에 발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굳이 진로랑 연관시켜야 하나? 엮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진로 역량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과목을 억지로 진로와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고민을 지금 와서 다시 해본다면 꼭 그렇게 할 것만 같지는 않아요. 어떤 과목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이를 깊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도 저의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로와 생기부를 엮는 데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는 발표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 생활기록부에 발표에 관해 들어가는 내용은 제목, 내용, 소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록달록하고 신기한 애니메이션이 가득한 PPT를 모든 발표에 모두 다르게 직접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건 발표에 대한 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밤을 새서 PPT를 만들고 졸지 않고 발표를 경청해주며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꿈에 대한 제 열정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내내 하나의 꿈을 쫓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저는 이런저런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수상활동, 교내 봉사활동 등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필요 없는데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참 많습니다.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현장에 직접 다가가 볼 수 있었고 동아리에서 실시한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약사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도 해볼 수 있었고 분야를 막론해서 독서활동을 진행하며 많은 배경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비옥한 양분이 되어 제가 꿈에 대해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생기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계한 진로 로드맵을 따라 1, 2학년을 알차게 보내고 3학년이 되어서 저는 이제 대학에 대해 좀 더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희망하는 대학마다 생기부에서 원하는 요소가 다르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빠뜨린 요소가 있다면 3학년 1학기를 통해 보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독서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좀 더 심화로 탐구할 수 없는지 계속해서 제 생기부에 의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아리 시간에 항생제 감수성 실험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실험은 사실 의료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겐 너무나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남들이 하는 만큼만 진행하고 끝을 내면 경쟁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 유명 대학의 실험 사례를 조사하며 항생제 내성균을 단계적으로 발현시키는 방법,
그리고 천연 항생 물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법,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항생 연고를 포함한 항생제를 전부 이용해 각각의 향균 정도 차이까지 폭넓게 실험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멈추지 않고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가 후속 활동으로 천연 물질을 제작해보는 오픈랩을 진행한다면 한 학년 내에서 모든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보완해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어떻게 그 글로 쓰는 생기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종종 너 아니면 누가 약사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약하게 미쳐 있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제 생기부를 보시고 너 정말 약대에 가고 싶구나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30장 남짓한 생기부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는 본인 하기 나름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물론 약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등급도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기부라는 요소도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전략이기에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이 좋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